자,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다시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전 시간에 이어서요. 이 토지만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토지만. 갑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자죠. 그죠? 그러면 갑을 이제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갑이 이 토지만 병에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그죠? 팔 때, 자, 지상권자 을의 동의를 요합니까? 동의 없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데, 팔고 났더니 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나가. 그랬을 때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는데 왜요? 물권이니까.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그때도 이렇게 강의를 드렸죠.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갑이다. 을이 빌렸다. 건물 빌리면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이잖아요. 그죠?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 그랬죠.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등기했을 때 임차권은 채권이라 등기 없어도 다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갑이 병에게 이거 팔았다. 팔았을 때 병이 나타나서 을 보고 너 나가 그랬을 때 쫓겨나느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을이 전세권자다.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왜냐? 물권이니까. 물권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리로서요.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반대로 말을 했을 때는 이 세상 누구든지 을이 전세권자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을은 내내 살다가 기간 끝나고 나갈 때도 신소유자 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병은 시쳇말로 뭐예요? 전세권 끼고 샀다 그러는 거예요. 끼고 샀다. 그런데 을이 임차이다 그러면 얘 쫓겨난다 그랬죠. 채권이니까 나가 그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채권은 약한 권리,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등기가 됐다 그러면 어때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주장 이코르 뭐라고요? 대양. 그러면 주장 이코르 대양이에요. 대양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기간 내내 살다가 나갈 때도 신소유자 누구?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아셨죠? 네, 이렇게 봤었어요. 봤는데 또 맛배기. 우리 뭐 시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을이 등기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잖아요. 임차이다 그러면 자, 임대인이 있죠. 임대인이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신소유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요. OX? 모르겠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을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임대인과 신소유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OX? 예, 그렇죠. X예요. 병만 책임진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고 신소유자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어때요? 대항력 갖췄다 그러면 기간 내내 살다가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대항력 갖추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오 그래요. 오 그런데 방금처럼 반대로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다 그러면 오죠. 구소유자인 임대인은요. 책임을 면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그랬더니 이게 뭔 말이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의를 들어서 내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문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내용을 알면서도 문제를 틀리는 경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나면 문제를 또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또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 지문 읽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지문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공부 거꾸로 안 가라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 공부하신 분들 중에 혹시나 작년에 공부하셨는데 예서각에 떨어지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세요. 제가 자꾸 강조 드리는 건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 올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세요. 대신에 작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빠를지라도 시작은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 그러고요. 나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죠? 뭐 남아있나요? 이미 다 휘발성 얼마나 강한데 다 날아가고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 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합격이 목표죠. 그죠? 합격이 목표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밟아가자고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안 쫓겨났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되죠? 이때 을도 지상권자면 물권자죠. 그죠? 그러니까 병이 나가 그럼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그 말이고요. 오히려 병이 어떻게 되죠? 지상권 끼고 샀다 이렇게 되죠. 지상권 끼고 샀다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승계취득한 거예요. 승계취득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상권 있죠. 지상권 있고 여기 뭐예요?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 둘 다 물권이잖아요. 둘 다 물권이죠. 그죠? 둘 다 물권인데 자 봐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양도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양도 자유가 있어요. 양도 자유가 있다. 그러면 전세권도 물권이잖아요. 양도 자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물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갑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물권의 본질인 거예요. 물권은 양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령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 맺을 때요. 지상권 이전 못한다고 특약 해봤자 특약 효력 없어요. 특약 효력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약이 있어도 양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물권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전세권을 가잖아요. 그러면 양도 자유가 있는데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지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러분 이제 책을 보잖아요. 책을 봤더니 지상권 양도성이 있다. 그렇구나. 양도 금지 특약을 해봤자 그 특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와 엄청 중요하네. 또 전세권 와요. 전세권 와가지고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다. 뭐 양도한다네.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자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 그랬더니 뭐가 중요한 모양이다. 또 막 이렇게 하죠. 그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또 뭔 말인지 모르니까 또 이제 어때요? 형광펜으로 칠하잖아요. 막 형광펜 칠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책을 너덜너덜 돼 있어가지고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 시험장에서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랬더니요. 물권은 본질로 어쩐다고요? 양도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물권은 다 양도 자유가 있어요. 양도 자유가 있으니까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강행 규정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이것은 본질이니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다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세권 갔더니 양도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정행위로 양도 금지 특약이 가능하다 돼 있으면 이게 특이하구나 하고 여기에만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물권의 본질로 제가 자꾸 물권 채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별표 쳐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별표 쳐져 있으면 안 되고 여기만 이렇게 별표가
합쳐져 있어야 뭔 말인 줄 알고 공부하신 분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자.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더라도요. 싹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로부터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접근성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또 뭐 3월 달에부터 해야 된다. 5월 달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것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찍 나오셔서 얼른 공부하셔야 돼요. 기왕에 하실 거면 여러분한테 말한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하신 분들 좀 작년에 하신 분들 계실까 봐 그래서 말씀드려요. 아셨죠? 아무튼 시험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책 빌렸는데 막 다 별표돼 있어요. 막 너덜너덜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너 맨땅 해두겠구나.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아셨죠? 근데 여기만 이렇게 딱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아, 너 뭔 말인 줄 알고 공부하는 애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밥도 먹으면서 밥터디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맨땅에 헤딩하는 공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물권의 본질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교재 한번 봐보죠. 그죠? 교재 한번 봐보면 192페이지죠. 그죠? 192페이지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지상권인데 1번에 개념 나오죠. 그죠? 개념 나오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수목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치세요. 지상권은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어요. 3가지예요. 그래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죠. 토지예요. 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립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너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2가지 방법이 있겠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법률 행위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겠죠. 네, 법정 지상권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3번 당사자 보면 용어가 나오죠. 그죠? 지상권 설정자 갑이었죠. 지상권자가 누구라고요? 을권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오시면 박스 2번 존속 기간 나오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30년 이상 그랬죠. 그죠? 내 땅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법 좀 읽지 마세요. 뭐 30년, 15년, 5년 있는데 이런 거 읽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박스 3번에 지상권의 효력 나오죠. 그죠? 1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지상권자 그랬죠? 지상권자 갑의 을이에요. 을이죠. 토지 원소유자 그랬죠? 바뀐 주인에게 그렇죠? 여기 나오죠? 원소유자 갑이나 소유자가 설령 바뀌었더라도 병에게요. 30년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제3자에게도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임차권과 다르다 그랬죠. 이번에 보면 지상권 설정자가 반대하더라도 그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어때요? 양도 자유가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설정행위로 양도 금지 특약 맺어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자, 3번에 상민관계. 상민관계가 뭐였죠? 서로 상자에 이웃 린자. 이웃간은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웃이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다. 그러면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사이좋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지상권자에도 사이에서도 어때요? 상린관계 적용된다. 그 말이죠. 그죠?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4번에 지상물 매수청권 이런 건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5번 보면 지료 나오죠. 그죠? 지료 나오는데 자, 이것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라고요. 전세권, 임차권은 반드시 유상이다. 그런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어땠어요?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 지료,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단 유상이면 지료를 등기를 하죠. 등기야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지료 이렇게 등기해라.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특수지상권으로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두 가지 나와 있어요. 1번에 분묘기지권, 2번에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분묘기지권하고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이거 외에도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인데 그냥 적지도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구분지상권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 위로 서울시에서 고가도로를 만든대요. 그러면 무작정 만들면 여러분 소유권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토지를 빌려야 되는데 토지 다 빌릴 필요 없잖아요. 지상 공간 일부만 빌리면 되죠. 지상 50m에서 혹은 100m 사이만 빌려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분지상권. 혹은 지하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20m에서 30m 사이만 빌려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구분지상권. 그렇게 표현해요. 구분지상권. 그렇게 이야기 한번 들어봤다 끝 치우는 거예요. 구분지상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분묘기지권 나오죠. 분묘기지권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 봐보세요. 쉬워요. 쉬운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라고 들으시라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갑소유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런 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요즘은 이제 매장 문화가 아니라 화장 문화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러지는 않고 그러는데 예전에 봐보세요. 조선시대나 혹은 우리가 못 살 때 50년대, 60년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예? 나무 땅에다가 몰래 분묘를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면 뭐 눈에 안 띄게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묘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별개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분묘라고 그래요. 분묘. 분묘소에는 을일지 모르지만 자, 이 땅 있죠. 땅을 우리가 분묘를 셀 때 1기, 2기 이렇게 세잖아요.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이 기, 그 기에 대한 지, 땅지자를 써서 뭐예요? 분묘기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게 분묘고 분묘가 깔고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분묘 기지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토지를 빌린 게 아니니까 산 것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땅에 남이 몰래 건물 지은 것을 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철거 청구해라 그랬죠? 철거 청구하고 토지 점유 이전, 인도 청구해라. 이걸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물권적 청구권인지 이런 용어 몰라도 당연히 뭐예요? 내 땅에 누가 건물 지었으면 철거하고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갑은 을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장해라. 이장하고 토지 점유 이전 해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장하고 너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나 뭐예요? 건물 철거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20년이 지나버리죠. 그죠? 20년 지나버리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나가라고 못해요. 나가라고 못하고요.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겨버리냐면 분묘기지권이 생겨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생긴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 생기는데 이 분묘기지권이 뭐냐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취득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규정했다고요? 어디서 인정했다고요? 판례가 인정했다. 판례가.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해요? 시효취득 해버려요. 시효취득. 우리 시효취득 공부했죠? 나무 땅 날로 먹는 거. 그것을 저번 주에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거 공부했잖아요. 소유권 시효취득한 거. 근데 이번에는요.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예요?
분묘 기지권이 있죠. 이것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까지 들어가면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소유권 시효 취득 요건이 어떻게 됐죠? 삼각형에서 20년, 소유사, 평온, 공연 그랬죠. 그죠? 그럼 바로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이게 소유권을 점유 시효 취득할 때의 요건이라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상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지상권이 생기는데 이때는 요건 봐보면 어떻게 되냐면 20년이고요.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사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유사 빌리는 권리니까 그죠? 타주점이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평온해야 돼요. 싸움 안 했어요. 갑이 을에게 너 나가라고 20년 동안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연해야 돼요. 등산객이 봐도 아 을이 분묘로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들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어디에서 인정했다고요? 판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상권 시효 취득한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가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도 필요 없어요. 이건 등기도 필요 없어요. 그럼 등기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냐면 평장이 뭐예요? 봉분이 없는 거죠. 평평한 거. 평장 혹은 암매장 했죠? 봉분이 없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어때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 그리고 안에 시신이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놨다. 가묘라고 그러거든요. 가묘 이런 것은 안 돼요. 가묘도 안 돼요. 가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묘기지권 그래요. 현실에서 많아요. 저거요. 예,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겠죠. 왜요? 옛날부터 이렇게 묘 만들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건물 지었을 때야 눈 부릅뜨고 너 나가 임마 너 뭐하는 짓이야 이러지 마. 봉분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때요? 토지주들이 조금 관대했어요. 관대하고 이 묘 손댔다가 괜히 벌 받는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주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50년대 60년대는 그죠? 그때는 지주들이 무슨 생각도 했었냐면 땅 한 평도 없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묘는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라고 그래도 그냥 나도 이제 그걸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줄었죠. 그죠? 다만 언제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임야를 살 때 임야 사잖아요. 임야 살 때 꼭 조사해야 될 경우가 뭐가 있냐면 분묘가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묘가 있는데 분묘 기지권이 있어버리죠. 분묘 기지권이 있죠. 그러면 자 분시무라고 오늘 들어봤다. 분시무 들어본 거예요.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상이에요. 사용료를 달라고도 못해요. 사용료 달라고 못한다고요. 분묘 기지권 뭐라고요? 시효 취득해버리죠? 그럼 무상이에요. 무상. 사용료 달라고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돼요? 이장에 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버려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버리죠. 왜요? 이 임야 거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산지 전용 허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산지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요. 네, 여기다가 멋있게 그죠? 낮은 임야니까 구릉지대여서 거기 뭔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가든 같은 거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묘가 턱 있어버려요. 장사 되겠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임야 옮겨달라고 해야 될 거가 진짜 먼저 분명 옮겨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상대방에 뭐가 있어버리면 분묘 기지권이 있어버리면 아셨죠? 그러니까 임야를 살 때는 꼭 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거 등기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죠? 그럼 뭘로 내가 알 수 있다고요? 봉분으로, 봉분. 아셨죠? 봉분으로 알 수 있어요? 봉분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안 돼요. 평작 암장은. 그런데 봉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임야 사시면 걸어다니면서 다 조사해야 된다고요. 예? 어떻게 그러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없으면 그냥 사시고 봉분이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뭐 인정합니다 이러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걸어다니면서 조사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네, 이게 분묘기지권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셨죠? 네. 더군다나 뭐라고요? 그러면 사용료라도 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다 그러면 무조건 무상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분 좀 만들게 토지 좀 빌려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러면 지료 얼마 줄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봉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지나버렸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장 청구도 못하고 그죠? 사용료를 달라고도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시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다. 무조건 무사. 아셨죠? 분묘기지권 시험 곧잘 나오는데 분묘기지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안 빠지는 지문이 이거예요. 분시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 드리는 건데 또 이것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임야 샀다 그러면 봉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분묘지권도 시효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아셨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근데 시험 내용 자체는 그거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실제 사례에서 저런 일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주의하실 거 분묘 기지권은 소유권이에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빌리는 권리를 시효취득했다는 것이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게 아니라고요. 분묘기권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194페이지 보면 특수지상권 1번 분묘기지권 나오죠. 그죠? 성립 유형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임야를 매각하면서 매도인에게 분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매수자가 임야만 매입한 경우 그랬죠. 그죠? 분묘 소유자에게 뭐가 생긴다?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2번 2002년 이후 나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해온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경우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2002년 이후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2002년 이후 뭐 이런 게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양가로 2번 보면 등기 여부 간습법상 물권이므로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죠. 물권이다. 그래서 임야에 박힌 주인은 자기 땅에 소지한 분묘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아셨죠? 자,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잖아요. 이것도 간단히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법정지상권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한번 봐보셔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봐보세요.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라는 집장사라고 그러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가 집 지어서 파는 사람, 우리가 흔히 집장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야죠. 그죠? 사야죠. 사서 자기가 집 지어서 그죠? 집을 지어서 그러고 팔 거 아니에요. 팔죠. 그죠? 이렇게 보통 가야 된다고. 근데 을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매매 계약만 했어요. 아직 잔금 안 치렀어요. 그러면 등기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죠. 그죠? 안 주고 자기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아서 돈 나오면 잔금 치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갑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좋은 토지다 그러면 이렇게 팔 리가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팔 리가 없는데 잘 안 팔리는 토지, 잘 안 팔리는 토지니까 뭐 이렇게라도 팔 수 있다 그러면
좋다 하고 오케이를 해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나무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건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려요. 꼭 소유자만 건축 허가가 나는 곳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꼭 자기 땅 아니더라도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이 토지 사용승낙서, 이건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승낙서 받으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자,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언제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 예, 배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어도 기었을 때, 그죠?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다만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러는데 이 지역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안 팔려버린 거예요. 부도 나버렸다. 부도 났어. 부도 나가지고 을이 부도 난 거예요. 부도 나가지고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왔다. 경매로. 그래서 병이 매각되고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갑이 병에게 이 건물 철거해 하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자,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이번에는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갑이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겠죠? 근데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만 팔 수 있는 것처럼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만 담보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변제를 안 해버려요. 그럼 은행은 뭔만 경매로 넘기겠어요? 건물만 경매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되고 경매로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죠? 문제죠. 만약에 병이 철거 당한다 그러면 완전 바보죠. 그죠? 완전 바보잖아요. 경매 잘못 받은 거고 철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뭐 잘 받은 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라고.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자 봐보세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철거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반대로 병이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권리가 있다 그러면 철거 청구 못하는 거고 아무 권리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무슨 권리가 있는지 등기부를 봐야죠. 그랬더니 소유권은 없죠. 당연히 갑에게 있지. 병의 소유권 없잖아요. 그럼 빌리는 권리 있나요? 지상권 혹은 전세권 있나요? 없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가 안 나타나지 임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아까 임대차가 아니라고 그랬죠. 임차권도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등기부에 안 나타나지만 요건을 갖춘 권리, 법정지상권이에요. 이게 법정지상권. 등기 안 돼도 된다고 그랬죠.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이 경우는 없어요. 없어서 어쩌냐면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은 완전 바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내 땅 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싸게 이렇게 되겠죠. 돈 없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 땅 사용료 줘 뭐예요? 비싸게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병은 완전히 칼날을 잡아버린 거죠. 바보라 바보. 경매 잘못 받은 거. 아셨죠? 근데 아래 사례는 어떨 것 같아요? 왠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있었으니까 여기는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병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었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권리가 있었느냐 봐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소유권 없잖아요. 소유자는 갑이니까. 등기부를 봐도 지상권도 안 나오고 그죠? 전세권도 없죠. 그죠? 임대차도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부에 안 나타나지만 인정되는 권리가 뭐가 있다고요? 법정지상권 있느냐 이거 봐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이 경우는. 그럼 왜 있느냐? 왜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느냐? 그랬더니 법정지상권이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됐어요. 동일했었는데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냐? 그랬더니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죠. 등기야 등기 없어도. 예? 등기 없어도잖아요. 법정지상권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봐보세요. 위의 사례. 위의 사례 보세요. 위의 사례는 어때요? 위의 사례는 어디서부터 딱 걸려버려요? 1번에서 딱 걸려버렸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어때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그죠? 동일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때요? 어떤 사유로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지금 건물 소유자? 병에게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등기 없어도 병은 어찌냐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병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등기야 등기 없어도 여기는 법정지상권 없어요. 없으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아래는 법정지상권 있으니까 철거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어때요? 경매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다. 이제 갑은 어때요? 아, 내 토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셨죠? 지상권이니까 내 토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정지상권의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나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는 경매인청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들은 사실은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뭐 저당권 있니? 지상권 있니? 그런데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권리도 있죠. 안 나타나는 권리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우리 특별법에서 배우는 주임법, 상임법상 임차권. 임차권자가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죠? 대항할 수 있느냐. 그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부한 법정지상권 있죠.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그죠?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공부할 유치권. 유치권도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이 유치권 있죠?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이 세 가지 모르면 경매 못 해요. 아셨죠? 특히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거 모르면 이걸 특수물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모르면 경매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남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를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된다. 왜요? 여러분이 돈 받고 상담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치권도 마찬가지. 유치권 성립합니까? 너도 나도 막 다 유치권 신고해 버리거든요. 하지만 유치권이 있냐 없냐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뭐 저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래 버리면 어떻게 상담 수수료를 받겠어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정지상권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죠? 감만 이렇게 좀 잡으세요. 법정지상권.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4페이지. 간소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그죠? 개념 보면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에 대해서 간섭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오른쪽 오시면 성립요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 보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그랬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출발점. 2번. 매매 기타 사유로 어느 하나가 처분돼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때 3번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죠.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예, 법정지상권이, 지상권 토지에 대해서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병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고, 등기야 등기 없어도 그 뜻이라고요. 자,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어디 끝났냐면 지상권 끝났죠. 그죠? 지상권 끝나고 지역권 들어가는데요. 지역권 여기 10분 쉬었다 강의 드릴게요. 10분 쉬세요.